이경규 씨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이번에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도 갑자기 낯설고 무서워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황장애가 단순히 불안한 기분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도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젊은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며 괜히 가슴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단순한 심장 문제만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 증상을 노화나 지병 탓으로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항불안제나 수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운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신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약물의 작용 시간도 길어집니다. 즉, 젊은 사람보다 약물의 졸림, 어지럼증, 인지 저하 같은 부작용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갑작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같은 약들은 복용 후 최소 8시간 이상은 운전을 삼가셔야 합니다.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멍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황 증상이나 불안감이 반복될 경우 심장이나 폐 이상만 의심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같은 약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셋째, 약을 처음 드셨을 때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몸의 반응을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졸리거나 멍한 느낌이 들면 운전뿐 아니라 중요한 기계 조작도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심호흡, 이완요법, 가벼운 산책, 명상 등을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그 나이에 무슨 정신과야 같은 말은 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이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약을 드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그 약을 드셨다면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일상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본인만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